가족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추수감사절 모두가 남아있는 주말입니다. 땡스기빙 잘 보내셨나요? 기숙사에 간 아이들 다 돌아오고요. 타주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처럼 모여서 터키 구워 먹으면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따스한 시간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명절 때가 더 외로운 분들도 계시죠? 가족과 함께 지내던, 혼자 조용히 지내던 모든 분들에게 추수감사절에 따뜻한 기운이 넘치는 날이었길 바라면서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정서를 공감하는 행복한 문학 김은자 인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무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니 벌써 또 12월이 되어가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이 무렵, 이 계절 즈음에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시는지요? 그런 의미에서요, 문학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 합니다. 삶에 있어서 문학이 끼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지만 가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고요. 또 이상세계와 현실의식을 밸런스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이해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문학이 아닐까 하는데요. 무엇보다 문학을 통해서 심미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는 건요, 삶의 큰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작가들의 문학세계를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살다간 다양한 삶의 방식을 통해서 이런 거구나. 이런 삶도 있구나.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아름다운 삶이네. 주인공은 그런 면에 가치를 두고 살았구나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배우게 된다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게 삶을 재정비해 준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 문학을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나는 문학 잘 몰라.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이야기 속으로 한번 푹 빠져들어가 보면 사느라고 눌러버리고 죽어버린 여러분들의 희노애락이 하나둘 살아나면서 아름다운 경험을 할 겁니다. 오늘도 문학으로 행복해지는 행복한 문학. 무거운 겨울 커튼 쭉 시원하게 걷어올려서 잎을 다 떨궈낸 맑은 겨울나무와 그 가지 위에 용맹스럽게 앉아있는 새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문학 얘기, 살아가는 얘기 시작할까 합니다. Look at Jane. See Jane laugh and play. 문학으로 듣고, 문학으로 공감하고, 문학으로 행복해지는 행복한 문학. 오늘은 추수감사절 위크엔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얽힌 수필 한 편 소개하면 좋겠다 해서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사는 뉴욕의 추수감사절과 많이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장소는 다르지만 하와이에서 오랜 이민 생활을 한 재미동포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인이면서
수필가인 김사빈 작가의 추수감사절에 라는 수필입니다. 낭독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까요? 혼자 있지 말고 오라며 비행기표를 딸이 보내줘 휴스턴에 왔다. 예년 같으면 추수감사절이라고 교회 가져갈 터키를 남편이 밤새도록 굽고 아침에는 터키가 노릇하게 구워 가지런히 접시에 쓸어져 있고 하와이의 딸한테 언제 올 것인가 하고 전화를 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추수감사절 주일에는 교회에 터키를 구워가지고 가는 것이 오랜 관습이고 우리 집 순서이다. 아마도 85년부터 해오는 행사일 것 같다. 터키 굽는 일은 남들은 내가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남편이 지금까지 구워왔다. 터키 굽는 일에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터키는 밤 10시쯤 오븐에 넣는다. 그리고 새벽 2시쯤 일어나서 버터를 바르고 다시 굽는다. 대개 6시간을 굽기에 새벽기도 갈 시간에 일어나면 시간이 된다. 나는 그가 터키를 굽는다고 밤중에 일어나고 눕는 일은 모른 척하고 잔다. 터키 속에 넣는 고미를 마른 빵에 양념을 해서 넣는 것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나중에 그레이브를 만드는 일만 아침에 일어나 하면 된다. 이런 과정을 몇십 년 해왔기에 해마다 터키 굽는 일을 너무나 기쁘게 하는 남편을 보면서 내 지로는 저렇게 행복해 하는데 행복을 빼앗으면 안 되지 하면서 정작 한 번도 터키 굽느라고 힘들지요.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해보지 못하였다. 후회가 된다. 돈 드는 일도 아닌데 말하는 것에 인색하였는지 후회가 된다. 남편은 터키를 구워서 맛 좀 봐, 간이 맞는지 하며 먹으라고 권하면 마지 못하여 먹어주는 내가 아니었던가. 그런 추수감사절을 휴스턴에 와서 낯선 사람들과 보내려고 하니 눈물이 난다. 남편이 하늘나라에 가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그가 없는 자리가 정말 너무 크다. 인도 사람과 결혼한 큰딸은 식구들은 내 딸만 빼놓고 검다. 고모가 온다고 부산하게 음식을 장만한다고 하더니 아침에 고모네 5 식구가 들이닥쳤다. 딸하고 나만 이방인이다. 그들은 다 검고 눈이 크고 동글동글한 얼굴들이다. 딸아이는 저들 속에 익숙하지만 나만 이방인이라서 곁다리 같으며 왜 내가 여기를 와 있는가 자꾸 내게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 어디를 갈 것인가? 작은 딸은 필리핀 사람이라 그 집도 검은과에 속하지만 인도 사람보다 덜 검다. 작은 딸네 집에서도 그 집 식구들이 몰려올 것이고 아니면
우르르 몰려갈 것인데 어미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같이 가자고 할 텐데 안 가면 옹졸하다고 할 것 같고 그렁저렁 마음이 아프다. 이런 걸 예상 못했는가 자문한다. 언젠가 혼자 되면 그런 거지. 천년 만년 살 것이라고 생각했니? 물어본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게는 그런 일이 닥치지 않을 것이고 저 앞집 일이거나 나중에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정말 갑자기 일 나가신 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황당하고 준비하지 못한 것이다. 집안이 떠들썩하다. 인도 사람들도 한국 사람같이 목소리가 크다. 아이 어른 떠드는 소리에 사람 사는 것 같지만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아침을 11시에 인도 음식으로 먹었다. 터키는 40불이나 주고 사온 것이 시커먼 터키다. 터키는 노릇노릇한 것만 상상하다가 까만 터키를 보니 왜 터키가 까맣게 탔니? 하였더니 스모그 터키야 한다. 스모그 터키에다 이름도 모르는 음식 밥이라고 했는데 술밥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할 수 없이 물에 말아서 먹고 나니 하늘 날아간 남편이 원망스럽다. 좀 더 살아주지. 인사도 없이 가? 푸념을 하며 살며시 집을 빠져나왔다. 딸네 집 뒤뜰 앞에 큰 연못이 있어 걷기에 좋아 보인다. 떠드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린다. 남편이 가던 날도 집에 쉬고 일 가지 말지 하며 이제는 나이도 있으니 절대로 일을 하지 말고 밑에 사람들 시켜요 했다. 그랬는데 왜 혼자서 일을 해서 심장마비로 가는가 말이다. 원망스럽다. 이렁저렁 생각하니 이럴 줄 알았으면 그가 매일 사랑해요 할 적에 나도 사랑해요 할 것을, 더 받들어 줄 것을, 자꾸 눈물 방울이 발밑으로 떨어진다. 왜 이러지? 안 온다고 했는데 하고 방뚝 잔디 위에 도토리나무 도토리가 많이 달렸다. 그걸 따기도 하고 호수 위로 올대들이 물살 무리로 날이선 빗살을 가르는 것을 보며 백로가 외로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백로는 혼자였지 짝이 있는 것은 안 보았다. 걷다 보니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우르르 쾅쾅 하더니 비가 쏟아진다. 아직도 집에 가려면 10분은 걸어야 하는데 비 좀 맞으면 어때? 죽은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자유를 해도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 시야를 가린다. 안 되겠다 싶어 뛰기를 시작하였다. 비가 속옷까지 적시고 신발에 물이 한가득이다. 번갯불은 번쩍거리고 집에 오니 온몸이 젖어 생쥐 같을 것 같아 뒷문으로 들어가니 딸의 시누이가 호들갑을 떨며 놀란 표정으로 말을 못한다. 사위는 날 보더니 집사람이 찾으러 나갔는데요 한다. 얼마나 미안한지 괜히 늙으니까 주책을 부렸구나 싶었다. 그리움도 사치구나 싶었다. 조금 있으니 딸이 비를 홈빵 맞고 들어와서
어미를 보더니 간다고 하고 나가지 엄마는 원망스러워 한다. 그래, 그것도 사치지. 궁상이구나 싶어진다. 이것이 혼자 된 사람의 서름이구나 싶었다. 이런 모습 다시는 안 보인다 하고 다짐을 했다. 추수감사절이 행복한 시간이기도 하지만요, 어떤 분들에게는 슬프고 외로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명절이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매년 칠면조를 구워 먹던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요. 추수감사절을 맞는 기분이 얼마나 남달랐을까요? 자식들과 함께 한다고는 하지만 혼자 된 외로움 누가 달라주겠습니까? 본질적으로 그런 외로움을 느끼는 건 당연하죠. 수필 속에 그 마음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자제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추수감사절을 지낼 엄마를 생각해서 오라고 했겠죠. 그래서 또 딸네 집을 간 거고요. 인도분이랑 결혼한 딸의 가족이 좀 낯선 면도 있었겠죠. 모두들 웃고 떠드는 사이에 혼자 딸네 집 호수가 있는 뒷길을 걸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외안이 들었겠어요. 그러다가 비를 만나서 비에 흠뻑 젖어서 집에 돌아오니까 엄마 찾으러 나갔다가 비 맞고 들어온 엄마를 본 사위 사돈들은 또 얼마나 놀랬고요. 딸은 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딸이 그랬대잖아요. 나 그럼 나갔다 온다 라고 하지 왜 그냥 사라졌냐고 난리를 쳤다고 하네요. 참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이거 혼자 주책을 부렸나 싶기도 했다고 합니다. 딸네 집에 와서까지 돌아간 남편을 생각하나 돌아가신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을 텐데요. 추수감사절이라고 다들 칠면조는 구워서 드셨는지요? 큰 칠면조 좋기는 한데요. 너무 큰 칠면조를 굽다 보면요,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너무 많이 남더라고요.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칠면조 고기가 사실은 미국에 오래 살았어도 한국인들 입맛에는 그렇게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분은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대신 닭을 구웠다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리고 보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몇 년 전에 미국 최대의 명절 추수감사절 아침에 뉴욕타임스에 실린 한인 여성 작가의 기고문 읽으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독자들에게 큰 감동을 준 기고문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오피니언 톱으로 실린 칠면조 먹고 미국인 되기라는 글이었는데요. 컬럼비아 대학에서 작문을 가르치는 이명옥 작가가 기고한 글입니다. 한국 전쟁 직후에 미국에 온 부모님이 추방 위기를 딛고 미국 시민이 될 수 있었던 역경의 세월을 추수감사절의 에피소드와 함께 이어간 내용인데요. 작가는 부모님이 1950년대 미네소타 북부의 작은 도시 히빙에서 체류 비자 문제로 추방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요, 주민들이 탄원과 지역 정치인들의 도움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그런 얘기를 기고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정성껏 지냈는지 알 것 같다 하면서
참 잔잔하면서도 감동적인 필치로 기고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를 읽는 독자들이 상당히 뜨거운 반응이었어요, 그때. 그때가 마침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 구조에 대한 행정명령 조치와 함께 이 추방의 위협에 노출된 이민자 가족들의 아픈 사연들을 가족과 함께하는 추수감사절 아침에 일깨워져서 더욱더 감동이었던 글이었습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요. 추수감사절은 한국판 추석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1620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에 정착한 영국 청교도인들이 그 다음에 11월 추수를 마치고 사흘간의 축제를 연대서 유래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떨어져 사는 식구들이 다 집으로 오죠. 칠면조 고기를 굽고 온 집안이 고기 굽는 냄새잖아요. 호박파이도 만들고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것이 풍습이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추수감사절은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누리는 이 축복이 가족과 이웃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기고문 부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이 작가가요, 미네소타 북부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돌아오면 그녀의 엄마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요리책을 들고 벌어볼 터키를 굽곤 했었다고 해요. 그 요리책 없이 한국 분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칠면조 고기 잘 구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이웃집에서 그 엄마에게 그 랜드오레이크 버러 있죠? 그 버러도 갖다 주고 또 칠면조 고기에 바르는 법을 시범해주고 스토핑하는 방법도 보여주곤 했었다고 합니다. 또 가족들은 또 크랜베리 소스 통조림도 따고 또 종이 단풍잎을 만들어서 테이블도 장식하고, 그런데 그날 아빠의 책임이 아주 중요한 책임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카메라를 삼각대에 세워서 가족 사진을 찍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아니면 가족 모두 모이는 시간이 쉽지 않아요. 추수감사절이나 돼야 멀리 떨어져 있는 자제분들 다 모이고 또 가족과 함께 터키 구워 먹고 그렇게 모여서 그 김에 가족 사진도 찰칵 하나 찍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나눈 오늘의 수필 김사빈 수필가의 추수감사절에서도 보면요. 작가가 남편을 잃고 딸네 집에 모여서 추수감사절 파티에 참석을 하잖아요. 딸네 집이니까 손주들도 있고 물론 사위 가족들도 있지만 또 작가는 남편의 빈자리를 많이 느낀 겁니다. 그래서 혼자 외로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가족과 함께였지만 조금은 어그러지고 외로웠던 추수감사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네 가정에서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나 어찌 보면 한 번쯤은 거쳐가야 할 일이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미국에 와 살면서 부모님이 지금까지 추수감사절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다는 것이 큰 선물이었다고 하던데요. 그런 것이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안 것은 결혼하고 아주 뒤늦게 알았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본인들도 추수감사절이 되면 가족과 함께 부모님들이 그랬듯이 넉넉한 축복 속에서 지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추수감사절에 가족이 모여서 칠면조 구워 먹고 크랜베리 소스에 호박 케이크 만들어 먹고, 그거 미국 문화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 한인 가족에게도 추수감사절이 주는 가족 내의 효과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한 추수감사절에 이 수필을 쓴 김사빈 작가는요, 시인이기도 합니다. 하와이에 근 40여 년을 정착했어요. 올드타이머시네요. 하와이 문인협회 회원, 하와이 한인 기독교 부설 한국학교 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집으로는
내 안에 자리 잡은 사랑, 그 고운 이슬이 맺히던 날. 수필집도 있네요. 행복은 별건가요? 왜? 또 동화집도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간 동수 등이 있습니다. 한민족 통일 문예재전 외교통상부 장관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11월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다음 주면 벌써 12월입니다.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고요. 12월 첫 주에 더 좋은 문학, 더 행복한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진행의 김은자였습니다.